친구들 안녕하세요. 여행지리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대망의 여행지리 첫 시간입니다. 그만큼 여행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1단원 바로 여행을 왜 해야 할까? 그 중에서도 여행의 의미와 여행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행의 영향을 받으면 어떠한 것들이 좋은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먼저 여행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고, 또 여행은 어떠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가, 마지막 여행의 영향을 받아서 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한번 목표를 설정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행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뮤비를 한번 틀어주려고 하는데, 자, 우리 여행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노트북 꺼나요? 자, 알죠, 친구들? 자, 그 노래인데요. 자,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망가질 때쯤에 나 너무 지치고 일상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어, 도피하고 싶어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많이 떠나요? 아름다운 도시 혹은 바다, 산, 자연 경관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날아다니는 새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 그걸 우리가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여행이 필요하다. 여행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행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여행이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거 옛날부터 선생님은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옷도 입었고 그냥 주시는 대로 먹었고 현실에 만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 뭐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 이러한 활동이구나 찾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만의 여행이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행이 무엇인지 한번 어원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린 여행을 영어로 트래블, 트래블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자,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은 어디서 왔냐? 바로 라틴어 트레바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트레바일은요, 원래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행은 자유롭고 굉장히 재밌는 여행인데 왜 고통에서 왔을까요? 과거에는요,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은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한번 떠나면 굉장히 장기간으로 나가왔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도 하고 내가 내면적으로 이러한 법칙들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어떠한 이론들도 정립해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고생에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 친구들이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여행이 아니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잖아요. 어떤 고생 속에서 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여행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여행이란 일정 기간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보자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여행이 있는데요. 자, 좁은 의미의 여행은요, 우리 다들 알듯이 여가와 놀이를 의미합니다. 놀이공원 가는 것도 여행이 될 수 있겠고요. 앞에 산책을 가는 것도 여행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넓은 의미의 여행은요, 집 밖을 나서는 모든 순간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서서 학교까지 오는 이 거리도 여행의 거리가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그 거리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아마 많은 것들을 느끼길 겁니다.
대중교통이 사람이 많네. 우리 서울은 인구가 과밀되어 있구나. 도시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이러한 고민들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여행을 살펴봤고요. 자, 여행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바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 줍니다. 자, 여기 지금 가이드가 산을 보고, 자, 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산이나 바다, 자연환경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백종원 아저씨죠. 맛있죠? 하는 백종원 선생님이신데요.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푸드트립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지리 단원에도 있는데 음식 여행,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문지리적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새로운 세계에서의 경험은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데요. 서남아시아를 가면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왜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까요? 고민을 해보니까 이들이 믿는 경서, 즉 쿠란이라고 하는 곳에는 돼지고기가 더럽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가 왜 더럽지? 왜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지? 고민한 끝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남아시아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구나. 건조한 지역이면 돼지를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기르지 말라고 했겠구나. 즉, 기후라는 특성이 종교에 반영되었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겠구나. 이러한 것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삶의 지혜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같은 장소를 여행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모두 다르잖아요? 선생님은 지리교육과를 나왔고, 혹은 친구들 중에는 수학을 좋아하거나, 과학을 좋아하거나, 또 다른 음악을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하거나, 각양각색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사가 다른 만큼 같은 지역을 여행해도 각자 느끼는 경험이 다르다. 그쵸? 선생님 친구들 중에 이제 지리교육과가 많은데, 이제 지리교육과 친구들 중에도 관심사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광물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문지리, 그 중에서도 도시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광물 말고도 어떠한 해안 지형에 관심이 많은데, 자, 같은 지역을 여행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돈을 보면서 이 돌은 무슨 암석일까?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요.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이곳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네. 왜 이러한 도시의 모습이 나타났을까? 왜 이런 상점들이 분포하고 있을까? 고민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 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네, 같은 지역을 경험하더라도 경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너의 생각은 이렇구나. 나의 생각은 이런데.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사회성을 발달시켜 볼 수가 있겠고, 또 의사결정 능력도 향상시켜 볼 수가 있다. 앞서 봤던 이슬람교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권하거나 혹은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 어떠한 것을 권유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용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거 이건희 회장 혹시 알고 있나요? 네, 고 이건희 회장은 자, 경영을 할 때, 삼성 회사를 경영할 때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문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미래 한국의 모습이지 않을까, 미래의 한국 사회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한 발상에서 시작해서 일본을 보고 향후 몇 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품이 흥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즉,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겠다. 더불어서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자, 1번 그림부터 한번 보면요. 친구들이 어떤 의미인 것 같나요?
선생님도 사실 1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림인데요. 자, 보니까 어떤 안테나를 가지고 정보를 수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보를 수신할 때 항상 원하는 정보만 오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뒤에 들이닥치셨어요. 그 순간 컴퓨터에 이상한 사진들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변화의 예측과 또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나침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행지를 가기 위해서 방향 설정을 위해 나침반을 보기도 하지만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정립하며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은 과거부터 이제 경기도 광주라는 곳에서 살아왔는데요. 상대적으로 교육적인 낙후 지역입니다. 교육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힘들게 대학교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행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 거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에는요, 두 남녀가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물며 산을 등산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물도 나눠 먹고, 또 우리 둘이 으쌰으쌰 올라가다 보면 서로 배려하게 되고, 이 친구는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이러한 면에서는 조금 약한 결점을 보이는구나. 서로 배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또 다른 문화권에 여행을 하면서 이러한 문화도 볼 수가 있겠구나. 이게 미개한 것이 아니라 이들만의 문화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례로 우리 겐지스강 있잖아요. 우리 불교가 아니라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그 겐지스강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체를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목욕을 즐기기도 하는데 왜요? 굉장히 신성한 강이니까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쟤네는 시체랑 같이 목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미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문화는 어디서 왔을까? 더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굉장히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의 의미인 것 같고요. 마지막 5번 선생님이 정말 못하는 건데요. 되게 무서운 것을 경험하거나 혹은 모험할 때 또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때 이러한 것도 우리가 배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행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앞서 봤던 자연경관 여행, 자연지리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백종원 씨, 음식 여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문지리 여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여행사나 혹은 관고에서 판매하는 여행 상품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신부님이시죠?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곤 하시는 그러한 봉사 여행도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행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눠볼 거냐? 자, 동기, 대상지, 관심 대상, 경관, 그리고 주체,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기에 의한 여행입니다. 자, 동기에 의해서 나 너무 힘들어. 리프레시 하고 싶어. 나 좀 활기차지고 싶어. 레크리에이션 여행 할 수 있겠고요. 나는 산맥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어. 교육 여행도 있겠고요. 또 나는 비즈니스를 가기 위해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행 여정에 오른 거야. 그럼 비즈니스 여행이 되겠죠.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 오는 것도 비즈니스 여행이 될 수 있겠네요. 여행 대상에 대해서 국내 여행 혹은 국외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관심 대상에 따라
도시 여행, 촌락 여행, 혹은 음식 여행, 축제 여행, 혹은 스포츠 여행, 다양한 여행이 있겠죠? 그리고 경관에 따라서 자연지리 여행이냐, 인문지리 여행이냐. 자, 자연적인 여행, 뭐가 있을까요? 기후 여행, 혹은 지형 여행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인문지리 여행,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들, 혹은 축제, 스포츠, 음식, 다양한 여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가는 뭐가 들어갈까요, 친구들? 단기 여행과 장기 여행이 있는데요. 우리 가는 바로, 그렇죠. 여행의 기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교통수단으로 한번 나눠볼 건데, 자, 교통수단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학교에 가거나 혹은 일을 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거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두 다리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바로 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보 여행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네, 버스 여행, 자동차 여행, 또, 네, 지하철, 철도 여행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선박이요. 네, 선박도 있겠고요. 항공, 비행기도 있겠죠. 다양한 교통수단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 열기구도 있다고요? 네, 이러한 여행도 나중에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또 진행 주체로 나눠보면요. 관광상품 여행이냐, 여행사가 주도하냐, 혹은 우리가 자유롭게 떠나냐, 자유여행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떠한 여행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원전 4세기에 우리 조상들은요, 이미 맛집 탐방을 즐겼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즐긴 게 있는데요. 현대판 식도락 여행이다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칭은 가스트로노미아라고 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먹방 여행이다. 기원전 4세기부터 즐겼다고 하네요. 그럼 8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8세기에는요. 우리나라 승려 해초가 왕호 청축국전을 남겼는데요. 바로 이슬람교를 여행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러한 교리가 있더라. 남긴 책자입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 13세기로 넘어가면요. 바로 동방견문록이 있습니다. 우리 마르코 폴로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남긴 서적인데요. 자, 우리 마르코 폴로는 여행을 마치고 감옥에 투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은 죄수에게 했는데 이 죄수가 이야기를 받아 적으면서 나중에 동방견문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동방견문록에는요. 동방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교육적으로 발전해 있다. 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동방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보다 미개할 거고 아마 발전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풀리냐면 바로 15세기, 16세기 신항로를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쿠다가마 많이 들어봤죠?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많이 발전했네?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됩니다. 더불어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우리 아메리카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 되게 웃긴 게 아메리카는 원래 존재하는 대륙이잖아요. 신대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이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17세기에 어떠한 것이 만들어졌냐? 바로 영국 귀족 가문, 이 자녀들을 대상으로요.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교육여행, 바로 그랜드 투어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 프랑스를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거쳐 돌아오는 여행이 주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우리 괴테라고 하는 위인도 이 그랜드 투어를 즐기게 되면서 이 괴테가 문학작품에 그랜드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랜드 투어? 나도 갈래 하면서 이 그랜드 투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갭이어가 발전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여행에 발을 붙이게 되었고 이 현대판 그랜드 투어가 바로 갭이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갭이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쉼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졸업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한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인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고요. 또 진로 탐색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분의 흥미를 찾는 한 해, 그것을 우리는 갭 이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덴마크에서는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갭이어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흥미를 찾고 또 진로를 탐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행복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지니고 있을 거예요. 혹은 2학년을 지니고 있을 텐데 이때에 우리가 1년의 쉼을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진로를 어디로 설정해야 될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계속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우리 여행의 영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아 굉장히 큰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한 고사성어를 가져왔는데요. 중국의 고사예요. 동만권서불 여행 천리로 라고 해서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천리의 여행을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행지리 선생님이니까 그러겠죠. 그것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으로 많이 읽는 것보다, 문자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게 더 많이 남지 않나요? 그쵸? 특히나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그냥 보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좀 더 정리해 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느껴왔구나. 좀 더 나에게 쉼을 줘야겠다. 어떠한 다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행을 한번 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낫다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은요,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동안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행을 통해서 와, 이렇게 큰 도시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더 미래를 보고 내가 행위를 해야겠구나. 영감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그로 인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큰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는,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삶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위인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반짝반짝 작은 별 들어봤나요? 네, 우리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제목이 아니고요. 작은 별 변주곡으로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는데요. 우리 모차르트는 과거부터 여행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고요.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바이올린을 들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음악적인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이 바로 작은 별 변주곡에 해당을 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명곡들을 남겼죠. 우리 친구들 중에 모차르트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뭘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그쵸? 다음 두 번째, 우리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유럽을 여행하면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철학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을 위한 건 무엇일까? 근데 우리 르꼬르비지에가 건축가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가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친구들, 어떤 건축물과 닮지 않았나요? 친구들 지금 창밖에 한번 보세요. 그렇죠. 빌딩, 아파트와 많이 닮았죠. 우리 르꼬르비지에는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이 인간들을 위한 건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효시와 같은 건축물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 우리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 동화책의 지은이를 보면 아마도 안데르센
혹은 생텍쥐 페리가 아닐까. 그만큼 유명한 작가이죠. 우리 생텍쥐 페리도 과거부터 혼자 여행을 즐겼고요. 직업은 비행사였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경험을 했고요.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해요.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요. 그래서 비행기를 고치면서 사막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와 그 비행사가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여행에서 비롯된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통해 명작을 또 남기게 되었고요. 마지막 우리 조앤 K 롤링 있죠. 조앤 롤링인데 이 조앤 롤링은 포르투갈을 여행하면서 해리포터를 연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해리포터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친구들 여기 어디예요? 그쵸, 우리 덤블도어가 있는 교장실입니다. 이게 어디와 닮았냐? 바로 조앤 롤링이 작업하던 서점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친구들 여기 천장이 뚫려 있죠? 그쵸? 천장이 뚫려 있죠? 우리 해리포터에 천장 뚫려 있는 곳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모이는 강당이라고 하나요? 그 강당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앤 롤링도 이렇게 서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포르투갈을 여행하면서 이러한 인테리어로 교장실을 만들면 되겠다. 이러한 인테리어로 강당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창의력을 더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겐 여행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여행은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냐? 그것은 아니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냐?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열하일기를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이 아마 역사 시간 혹은 문학 시간에도 배운다면서요? 우리 열하일기는 무엇이냐면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와, 청나라는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구나. 낙후된 우리나라보다 많이 발전해 있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도 많이 닮아가야겠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배워야겠구나. 그러한 사회개혁을 촉구하는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지원이 우리나라 빨리 개혁해야 돼. 비판적으로 서술한 그런 문학 작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지원이 베이징 최대의 시장, 바로 유리창에 방문을 했는데 과거 청나라는 이미 벌써 천문학 혹은 수학과 관련된 서적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세계 지리와 관련된 교과서 혹은 지리서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더불어 천주교 서적이나 유리 거울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자, 과거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과거엔 한양이었죠. 이 한양에 인간들의 분비물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 분비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랐다고 해요. 이걸 길거리에 내버리곤 했는데 우리 청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 분비물을 가지고 이미 식물들에게 나눠주면서 비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질 오염도 많았고 도시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극과 극, 조선과 청나라를 보면서 야, 지금 너네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하면서 멸시할 때야? 이런 건 본받아야지 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려는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개혁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행은 사회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님처럼 사회 변혁을, 사회 개혁을 이렇게 촉구하는 글도 써볼 수가 있다. 그로 인해 사회가 변화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우리 여행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친화력도 줄 수 있다. 친구, 혹은 가족, 혹은 모르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면서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친화력을 얻을 수도 있겠고요. 모르는 상황들을 접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유연성을 기를 수도 있고요. 또 낯선 환경에 가서 내가 어떠한 것을 관찰할 수도 있고 혹은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하기도 하고요. 더불어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린 사고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 능력, 우리 유연성과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닮아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함양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려심을 느껴볼 수가 있겠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며 창의력을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계에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구나. 열린 사고도 할 수 있고 또 세계 시민성. 나는 이 많은 국가 중에 한 사람이구나. 세계 속에 한 명이구나. 그럼 내가 이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행을 마쳐보면서요. 한 가지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여행의 의미는 네모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여행을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말고도 감사하는 여정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계속 수업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지리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여행이 감사함을 하는 과정, 감사함을 느끼는 과정,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친구들에게 여행은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1-2 교통수단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